안녕하세요, 캠핑 메이커 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이제 캠핑카 제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려하시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전기 설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아무래도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익숙한 장비라든지 익숙한 차량, 익숙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게 중요하고 과연 전기는 어떻게 또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차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특히나 다른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캠핑카 차량이라든지 인터넷,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비교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쉽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는 이번에 전기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제작한 스트레스 캠핑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가 침상형 평상 공간의 가장 좌측 아래 공간에 설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설비가 되어 있는 공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차량의 가장 좌측 침상 아래 공간에 수납함을 설치해 두었고 그 수납함 아래로 이렇게 전기 설비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차량에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로는 이제 차량 인버터 제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량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생산 공급을 하는 12V 전기를 이제 220V로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전환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캠핑카 내부에서 이제 220V로 사용을 하는 일반 가정용 가전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버터의 옆으로는 이제 충전기인데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산철 전용 충전기와 일반 상업용 배터리 충전기가 별도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인산철 전용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었어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 그대로 220V 외부 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 이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주된 역할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간혹 많은 차주님들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차량에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고 나서 굳이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차량의 주행 충전만으로 인산철 배터리, 즉 보조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될 수는 없나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타렉스 기준으로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인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는 이제 차량의 제네레이터예요. 차량의 제네레이터에서 전기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네레이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의 충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써야 되는 전기들을 생산을 해서 일단 공급을 하고요. 공급을 하고 남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메인 배터리에 먼저 충전을 해줘요. 메인 배터리에 충전을 해줘야지 나중에 추후에 차량에 시동을 걸거나 차량에서 전기가 모자랄 때 메인 배터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 배터리에 전기를 먼저 충전을 하고 이제 메인 배터리 충전을 하고 남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캠핑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이 보조 배터리에 전력에 공급을 해서 전원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메인 배터리를 먼저 충전을 하고 차량에 전기를 공급한 뒤에 남는 전기만을 보조 배터리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보조 배터리로 보내지는 전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차량이 주행을 할 때와 차량이 정차를 하고 공회전을 할 때에는 전기 생산의 차이가 꽤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욱 더 충전이 원활히 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차량의 주행 충전만으로는 100% 충전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100% 완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요 인산철 전용 충전기, 즉 외부 충전 시스템이고요. 이제 이 충전기 아래쪽으로는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제 절체기라고 하죠. APU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APU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 전기를, 즉 220V 전기를 차량에 연결을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와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캠핑카 내부에서 220V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20V 한전 전기를 캠핑카에 바로 끌어서 캠핑카에서 끌어들인 220V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장비예요.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카라반, 트레일러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현재는 1톤 캠핑카나 버스, 르노 마스터 등의 다양한 캠핑카에서도 반드시 사용이 되는 설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해놓게 되면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 캠핑장이나 야영장 혹은 등산로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220V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되는 장소에서는 220V 전기를 꽂고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조 배터리나 인버터의 가동 없이 전기에 대한 소모에 대한 걱정이 없이 전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APU 이제 절체기라고 하죠. 절체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차량용 인버터와 외부 충전기 그리고 절체기를 지나서 보면은 이 중간에 사이에 보면은 이제 주행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타입의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당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역할을 메인 배터리와 그리고 캠핑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의 전력의 차단과 연결을 해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혹시나 보조 배터리가 전기가 없을 경우에 전원의 보충을 위해서 메인 배터리 쪽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끌어 쓰는 경우에는 이제 메인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전이라든지 제네레이터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행 충전기를 1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메인 배터리가 일정 전압 이상이 나올 때에만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일단 주행 충전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 전압이 발생함에 따라서 메인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간에 서로 전기에 간섭이 없도록 안전하게 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행 충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를 지나서 이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캠핑카에 있어서 보조 배터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를 해야 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수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2000 사이클 정도를 배터리의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0 사이클이 무슨 뜻이냐면 1사이클이 한번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됨에 따라서 한 번 사이클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한 번 사이클을 하루에 한 번씩 사이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총 2000 사이클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 약 6.2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 보았을 때 최소한 6년 정도의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대는 10년까지도 해당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 약 평균 8년을 잡았을 때 스타일리스 캠핑카를 제조하고 나서 차량을 폐차를 시킬 때까지 배터리를 교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된다고 해도 외부 전기 충전선을 연결을 해서 충전기를 꼽아주면은 다시 전원이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납산 배터리나 젤 타입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방전이 2번에서 3번 정도가 된다면 배터리가 셀이 깨지게 되거나 셀이 혼란이 생겨서 셀이 깨지게 되거나 셀에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배터리를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방전이 된다고 해도 외부 충전기만을 꽂아줌으로 인해서 바로 전원이 보충이 되고 배터리의 복구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에 나와 있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배터리답게 자기 용량의 최대 90%까지도 배터리의 용량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용량을 비교했을 때 인산철 배터리와 납산 배터리 그리고 J타입 배터리 세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인산철 배터리의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더 적은 용량을 설치한다고 해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인산철 배터리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황산이나 전해질 용액이 설치가 되어 있는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가 구동을 함에 있어서도 가스라든지 유해 물질이 전혀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캠핑카 내부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주인들께서 캠핑카 제작이나 개조 혹은 캠핑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캠핑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산철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의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이 가능한 것도 저희 캠핑 메이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버터의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지 혹은 배터리의 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인버터의 역할과 보조 배터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차량에서 생산되는 12V의 전기를 220V의 전기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하는 장비이고요. 보조 배터리는 그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의 유지, 관리,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한 전력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량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쳤을 때 차량 인버터의 용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를 따지자면 이제 내가 차량 내에서 고소비 전력의 제품을 이용한다고 쳤을 때에는 당연히 높은 용량의 차량용 인버터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전기 제품들을 이용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용량을 늘리는 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차량용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더 다양한 전기 제품, 더 고소비 전력의 전기 제품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인버터는 켜진 그 순간부터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잡아놓는 전력이 있어요. 이 잡아놓는 전력이 차량용 인버터의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잡아놓는 대기 전력의 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량용 인버터의 용량을 높은 제품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의 전기를 더 빠르게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캠핑카에서 장박을 원하거나 조금 더 오랜 시간 전기 제품을 이용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제 차량용 인버터의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용량의 최소한의 용량의 차량용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0A 이상 정도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고 최대는 뭐 600에서 800까지도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인산철 배터리와 같이 배터리의 용량을 너무 늘리게 되면 당연히 캠핑카 내부에서 장박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당연히 유리한 점이 많지만 또 보조 배터리의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배터리의 충전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단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용량의 차량용 인버터와 적절한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이 적절한 용량의 인버터와 보조 배터리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들이는 용량 자체가 크고 소화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의 인산철 배터리를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마다 이제 일정 이상 이용을 하고 난 뒤에는 차량에 시동을 걸어 주거나
차량의 운행을 통해서 보조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면서 사용을 한다면 굳이 높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장박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를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가정용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캠핑카 전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캠핑카 전용으로 나오는 전기 장판이라든지 전기 밥솥 혹은 선풍기 등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전기 제품들을 캠핑카 전용으로 이용을 한다면 내가 굳이 높은 용량의 인버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굳이 고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캠핑카에서 전기 제품을 이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금액대에 조금 더 적절한 용량의 보조 배터리와 인버터를 설치를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개개인마다의 주관적인 차이나 생각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이렇게 이제 전기 제품에 대한 장비의 이해라든지 장비의 설명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의 특장점 그리고 인버터의 용량과 보조 배터리의 용량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았는데요. 이 이상으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희 캠핑 메이커로 방문을 해주시거나 문의 전화를 주신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